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하지 않고 대신 지난해 연말에 진행됐던 전원회의 결과 보도문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하노이 노딜,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있었던 게 하노이 노딜이죠. 이 하노이 노딜 이후에 3년째 신년사를 생략하고 있는 건데요. 김정은은 지난해에는 이 전원회의 결론과 또 친필 사안으로 신년사를 대신했었는데 올해도 또다시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노동신문 1월 1일자 일면에 실으면서 신년사를 대신한 겁니다. 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열렸죠.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이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은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1일 북한 노동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국,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그렇게는 말을 했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론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 관계와 대외 사업 부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 이렇게만 했을 뿐입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기대하는 종전선언이라든지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관한 언급 역시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담기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농업과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이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비상방역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중앙방송은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회의라든지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야 될 최중대사라 그러면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이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런 전원회의의 언급으로 볼 때 새 당분간 대외적인 행보보다는 이 북한이 먹고 사는 문제 같은 내치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적경 봉쇄와 고립이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북한은 이어서 이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서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10년짜리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웠다라고 1일 노동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고합을 천명했다라고 노동신문은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농촌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식량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김정은은 농업 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농촌 발전 전략의 기본 과업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점령해야 될 알곡 생산 목표와 축산물, 과일, 남새, 그러니까 채소, 또 공해작물, 잠업 생산 목표를 밝혔다라고 신문에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트랙터 같은 농기계 생산을 위한 공장, 또 연구 부분에 투자를 집중해서 이 농기계 공업을 일신시키는 특별 중대 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에 힘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번 전원회의를 주재한 김정은은 대외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경제 부분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정은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년사를 대치한 김정은의 전원회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특히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김정은이 신년사를 하지 않고 전원회의 결과 보도문으로 일관되게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통치체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일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3년간의 전원회의 보도문을 비교를 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전원회의가 대미 문제와 대남 문제를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경제정책에만 집중되었다는 점,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북 간 대결이 장기화될 걸 예상하면서 자력갱생 및 이 국가의 경제장악 강화에 기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체제의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22년에 북한은 당의 통제 관리하에 국경봉쇄는 지속하되 자급자족에 초점을 맞추면서 체제 내구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통치 방향이 이미 군 주도가 아니라 당 주도로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를 대체했다는 것이 바로 이 당 주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원회의 결과 보도문을 살펴보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2022년에 투쟁 방향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김정은도 2022년의 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과감하게 전개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일대 결사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올해도 김정은 체제 정당성 강화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1월 1일 0시에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 시민이 대규모로 참여한 2022년 국기 개항식을 개최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조국을 떠받드는 인민의 고결한 충성심과 강렬한 애국 열의를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올해도 북한은 코로나19 비상 방역 사업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원회의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 2022년에도 북한의 국경 봉쇄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북한이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사회와의 기술 협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국제사회하고의 교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베이징 올림픽은 바로 다음 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고 볼 일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국방 부분의 핵심 과업과 관련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 결론에서 김정은은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외 협상력 고도화를 위한 첨단 전략 무기 개발 과업 지속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비 군사력 고도화를 위해 주민들이 일상적 전투 대비력을 향상시키는 민방위 무력 강화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북한이 올해 전 인민들에게 미국을 비롯한 세력들에 의한 위기감을 계속 조성하면서 끊임없이 인민들을 전시체제 속에 가둬 놓으려고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런 긴장감 조성이 피폐된 경제난 속에서 통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대미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건 이번 북한 전원회의에서 이 대남 그리고 대미 문제들이 논의되기는 했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논의는 했는데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시점에 공개하기로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김정은이 지금 펼쳐지는 대내외 환경 자체를 아주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그동안의 대외 노선을 완전히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국가 방위력 강화라든지 현대전에 상응한 유력한
전투 기술 기제 개발 생산, 그리고 국가 방위력의 질적 변화 등을 언급했다는 것은 현재 북한의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를 대외에 과시하겠다, 이런 분명한 의도를 내비친 것이고, 이런 국방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미국 등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 제고하겠다, 이런 뜻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메시지 가운데 아예 대남 및 대미 메시지가 없다는 점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긴장을 유지를 하되 미국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또 남쪽의 대통령 선거 결과 역시 주목하겠다 하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하기야 현재로서는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특별하게 낼 메시지 자체가 없을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푸는 방법은 핵무력 포기가 유일한데, 오히려 지금 핵무력 강화를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처지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남 메시지 또한 아무리 남쪽 정부와 협의를 한다 해도 미국의 동의 없는 대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남측 정부에 대해서 의미 없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은 사실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로서 김정은이 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내부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하는 것이고, 핵무기를 더욱 증산함으로써 나중에 판 크게 미국과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이 내놓을 카드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번에 대미, 대남 관련한 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당분간 대남 도발 역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뜻합니다. 대남 도발 역시 김정은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만약 도발을 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3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의 지도체제가 이번에 일부 개편됐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김정은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서 주요 엘리트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올해 북한의 경제와 사회 관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민군 상장인 박정근을 내각 부총리 겸 국가교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정치국 위원으로 임명을 했고요. 육군 제5군단장이었던 리태섭을 사회안전상, 우리나라로 치자면 경찰청장으로 임명한 건데, 또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을 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치안 전반을 담당하는 사회안전상은 지난해 9월 장정남이 임명됐다가 불과 4개월도 안 돼서 전격 교체된 겁니다. 다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국무위원 겸 당 부부장의 이름은 거론되질 않았는데 정치국 재입성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북한 체제에서 백두혈통의 정치국 진입 문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김여정의 정치국 진입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22년 북한의 정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4월이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 당 제1비서 취임 10년 4월 11일입니다. 그리고 김일성 생일 110년 4월 15일입니다. 또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4월 25일입니다. 이런 행사가 다 4월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또 이들 행사들이 모두 정주년이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김정은 집권 10년 제1회 업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선전했기 때문에 이 북한 당국이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와 또 한미연합훈련 진행 상황, 그리고 4월 대내의 정치 필요 및 군사기술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가지고 정치 군사적 행보를 보이면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계속 우리 와이타임스가 주목하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